안녕하세요. 행정법 김태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법의 학습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강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행정법의 커리큘럼이 어떠한 것인지, 물론 다른 과목과 큰 차이는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법,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물론 힘든 이유는 많죠. 날이 더우면 더워서 힘들고, 추우면 추워서 힘들고, 환절기 때는 환절기라서 힘들고. 근데 보다 시험과 직결되는 관련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직렬별로 다르겠지만 여러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목들이 그냥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각각의 과목들은 별도로 실제로 출제위원 교수님들은 몇십 년 동안 그 학문에 고유한 학습 방법론으로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과목에 맞는 학습 방법론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지만 원하는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령 한국사 행정학 공부하듯이 행정법을 하면 굉장히 시행착오로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학습한 그 내용에 비해서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 가령 행정학만 예로 들더라도 행정이라는 두 글자가 동일하다 뿐이지 아예 전혀 다른 과목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때때로 처음에 막 힘들고 꾸역꾸역 공부를 하던 시간을 지나서 한 넉 달, 5달 정도 지났을 때, 야, 나 이거 희한하게 공부를 시작하면서 뭔가 좀 정신줄 놓으면 내가 좀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른 학습 방법론을 여러분들은 때때로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통일된 인격체로서 어느 정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각각 다른 학습 방법론을 따라가다 보면 몸이 부하가 걸리는 게 정상이고요. 그러면 이 행정법은 어떤 과목이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어려운 과목입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그 빌어먹을 법 중에서도 민법이나 형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재미를 느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반면, 행정법은 국가 조직의 작용, 운영, 구제, 이런 법이기 때문에 평소에 행정법이라는 걸 접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행정법은 용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한동안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게 되면 매 시간마다 새로운 용어들을 암기하는데 괴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정법이 어려운 과목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건, 과거 사법 시험을 준비하건, 법원행시를 준비하건 모두 다 행정법을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구급 시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행정법은 선택 과목이었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건 논의 실익이 없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행정법을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참 어려운 과목이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한동안 지루하다, 재미도 없고 죽겠다. 옛날 같으면 내가 왜 행정법을 선택했지? 나중에 실무에 종사한다거나 승진 같은 데 유리하다고 말은 들었지만 괜히 선택했다, 이런 생각도 들 거고요. 또 하나 더는 한국사라든지 이런 과목은 이 실력이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이 1차 함수처럼 점진적으로 실력이 올라가는 그러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반면,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계속 내 실력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계단식으로 실력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 계단을 접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루한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이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이끄는 견인차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중에 합격한 분들한테 물어보면 행정법 확실히 합격하는데 제대로 도움이 되지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 저 수강생들 중에서도 행정법 보통 좀 못 받았다, 그럼 90점, 이번엔 좀 잘 받았다, 100점. 그래서 90점 이상은 무조건 깔고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이 행정법인데요, 이 특유의 공부 방법만 알면 행정법은 비교적 단시간에 실력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법이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그리고 이 공시생 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어라든지 영어는 계속해서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이 감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1시간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손에서 놓지 않고 봐줘야 되는 그런 과목임에 비해, 행정법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그 학습 계획을 구상함에 있어서 한 두세 달 정도 손을 아예 못 댈 것 같은데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휘발성이 적습니다. 다만 처음에 그 내용을 학습하는 데 좀 고통이 따른다. 그러면 이 빌어먹을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를 할까? 우선 여러분들 시험은 전부 다 객관식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회직을 제외하고는 사지선다형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사지선다형 지문들이, 그리고 다른 과목과 달리 한국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변형한 거, 이거 뭐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법은 전부 다 각각의 지문들은 별도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문장의 OX를 판단하는 게 시험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OX를 판단해야 되는 문장들이 절대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는 없지만 정식 권한은 없지만 제가 이름 붙이기를 중요 지문 또는 정답 지문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4개의 지문 중에 정답 지문으로 나오는 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지문 중에 1개, 2개의 지문들은 이때까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답으로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는 그런 지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 정답 지문과 제가 표현하길 기타 지문 내지는 들러리 지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걸 구별해서 정답 지문만큼은 무조건 암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답 지문을 암기하면 실제 여러분들 시험 20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적어도 16문제, 많으면 18문제는 기존의 정답 지문들이 계속 재탐 반복됩니다. 그러면 개꿀인데? 네, 정답 지문들만 암기해도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기출문제만 열심히 봐도 되는 거 아닐까? 되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행정법 어렵다 그랬죠. 처음에 기출문제집 보면 나는 분명히 한국인이고 이건 한국말로 적혀 있는데 한국어가 아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론 과정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튼 계속 정답 지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답 지문은 오타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하는 겁니다. 제가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좀 와닿지 않는 거 맨날 말씀하시죠.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 행정법은 절대로 이해하려고 덤비면 안 됩니다. 이유인즉 이 행정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민법, 형법, 민법 전, 형법 전 별도의 법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행정법은 행정법전이라는 거 없습니다. 행정과 관련되는 수많은 법들, 식품위생법, 건축법, 여러 가지 법들의 내용들을 추출해서 과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뭔가 연결짓고 스토리를 만들고 이해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순간 혼돈의 카오스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정답 지문은 무조건적으로 확실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술이 취해가지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가 발로 차서 깨운다. 야, 계약직 공무원 행정절차법 적용돼 안 돼? 그러면 행정절차법 안 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야, 너 이거 목숨 걸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확실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암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앞서 제가 각각의 문장으로 지문이 구성된다 그랬죠. 그러면 맞는 지문 아니면 틀린 지문으로 선지가 구성이 될 텐데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들이 일부러 억지로 자기적으로 틀린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법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 판례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판례 문구 아니면 법 조문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문화하면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근데 이걸 억지로 틀린 지문으로 바꿔서 내는 게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꿔서 내는 걸 제가 이름 붙이기를 오답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바꿔서 내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왜 짝꿍이랑 그런 거 아주 교과서 이렇게 들고 서로 학습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OX를 물을 때 막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내죠. 우리는 유재석이 진행하는 쇼프로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내는 게 아니라 단어 한 땀 한 땀 암기하는 게 아니라 바꿔서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고 그 오답 포인트들은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종종 이건 요거 말고는 절대 바꿔서 못 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제 한 문제 해법하는데 1분의 시간이 채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킹하고 찢고 뽑고 다 해서 1분입니다. 그래서 스피디하게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 행정법은 그 어떤 과목보다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했다. 그러면 20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분. 그리고 조금 내가 행정법을 잘한다. 그러면 한 8분 정도면 문제를 해법할 수 있는데 그게 대충 보고 때려 맞히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를 위주로 오답 포인트를 가지고 OX만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스피드를 제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중요하지 않은 지문은 기탄 없이 패스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 지문, 즉 정답 지문과 들러리 지문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중요 지문은 무조건적으로 암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정법 그리고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헌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내가 옛날부터 공부를 남들보다 그렇게 못하진 않았고 그 한 땀 한 땀 예습복습에 충실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분들 중에 현타 오는 과목이 행정법, 헌법입니다. 실제로 저랑 가장 친한 후배 중에 지금은 이제 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얘는 시험 칠 때도 헌법 행정법을 단 한 번도 70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인즉 이게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마치 구겨진 종이가 펼쳐지듯이 이것도 있지롱 하고 내용이 자꾸 나옵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양이 점점 많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따박따박 열심히 차곡차곡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중요한 걸 먼저 핵심적인 내용을 암기를 하고 조금씩 중요도의 차별적인 그만큼 노력을 투자해서 덜 투자하면서 방사형, 중심을 위주로 이렇게 펼쳐지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습량을 늘리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공부한다고 고득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 이건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완성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교재라든지 문제집에다가 뭐 필기를 하거나, 전 필기는 웬만하면 안 하는데요, 밑줄, 동그라미 이런 표시를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법에 있어서 다 공통되는 측면인데요. 법학은 판례가 중요하지. 판례가 시험의 대부분이 출제가 되지. 맞습니다. 근데 판례 스터디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판례 스터디를 하다 보면 종종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와, 스터디의 저 형은 판례 개 잘 알아. 와, 다 알아. 근데 왜 시험에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판례는 절대로 학습의 대상이 아닙니다. 판례는 무조건적으로 결론을 암기하는 겁니다. 이유인즉 우리가 학습의 대상으로 삼는 판례는 우리 여러분들 종종 학교에서도 배웠겠지만 우리는 3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불복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판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의 판례를 판례라고 말하지 않고요. 대법원의 결론을 판례라고 말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대법원까지 소송 잘 안 갑니다. 비용도 비싸고. 근데 대법원까지 갔다는 건 치열한 논쟁과 그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답 지문으로 나오는 많은 판례들은 1심, 2심과 대법원의 결론들이 달랐던 그런 판례들이 정답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판례의 결론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학습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초심자들이 저는 이 판례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가져오는 분들이 있는데, 네, 2심 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랑 생각이 비슷한가 보죠. 그래서 판례는 학습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이건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저희는 판례를 암기하는 거고요. 판례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학습을 하는 건 언제 한다? 대법관 아니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판례를 그냥 무지성적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지, 와, 판례 공부 재밌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답 지문을 암기한다 라는 걸 나중에 강좌 들어오기 전에 필수적으로 먼저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상 다른 과목과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론반이 있는데요. 모든 대한민국 그냥 공무원과의 국룰이죠. 보통 7월 달에 대개강이라고 해서 이론이 개강이 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그래서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그래서 2개월간, 그러면 이론상 16회를 통해서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이론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종합반 커리큘럼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16회, 하루에 4시간씩 그 강의가 진행되니까 64강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 이론을 이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2달 동안 5과목을 한 바퀴 돌았다. 근데 난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들이 전부 다 학습이 잘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과목별로 학습 방법이 다르다 그랬죠. 어떤 과목은 여러분들하고 좀 잘 맞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과목은 난 분명히 이론을 2달 같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 감이 좀 안 잡혀요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나는 이론 2달 만에 어느 정도 이론을 완성했다 라고 자부하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성취를 한 분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전생에 그 한용운 선생님과 더불어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거나, 아니면 사페? 그래서 이론 2달 동안 다른 모든 과목과 병행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특정 과목이 빵꾸가 납니다. 그리고 좀 오래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도 그 시행착오를 수습하는 게 시간이 지나서 기회를 갖지 못해서 1년 2년 공부를 했는데도 특정 과목이 빵꾸가 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과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심화 이론이라고 해서 주 3회에 걸쳐서, 이건 필수 사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강좌를 택하시면 되는데요. 이론 강의에 조금 더 살을 보태어서,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있죠. 야, 판례 암기해. 이씨, 왜 암기를 하라 그러지? 나는 저게 어떠한 사실관계를 통해서 뭐가 문제가 됐는지 좀 알고 싶은데, 이런 걸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냥 암기만 하면 끝인데 맥락이라는 걸 조금 더 덧붙여서 그게 나는 좀 더 암기가 잘 된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 조금 더 심화해서 이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 강좌마다 학습한 거를 확인하는, 그 해당 진도 부분 기출 문제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한 땀 한 땀 진행을 하는 심화 이론 강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주일에 3일. 그러면 8주니까 24회네. 24회까지 하면 죽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마지막 주간은 좀 지양하자, 21회에 끝내자 라고 해서 저만 21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좀 심화되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출 문제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역시 선택사항입니다만은, 보통 7월 달에 기본 이론, 9월 달에 심화 이론, 그리고 11월 달쯤 되면 이론을 새롭게 처음부터 하는 건 좀 부담이 되는데, 내가 이론에 좀 빵꾸가 난 것 같아. 하지만 역시 대한민국 국룰 11월 달에는 모든 학원에서 모든 과목들이 진도별 기출문제라고 해서 기출문제집을 다들 강좌로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좌에 대한 설명을 떠나서 저는 이론을 좀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론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나중에 동영상으로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고민들 모두 다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기출문제 같이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인즉 기출문제는 이론과 아예 분리된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론에 이런 빵꾸가 났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발췌해서 이론서를 별도로 보충하는 학습을 해도 충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론을 한번 좀 정리를 빠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스피디하게, 절반이죠. 8회에 걸쳐서 저는 기본적으로 다 동일한 교재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유인즉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는 책이 찐땡이죠. 그래서 보통 이론서 아니면 기출문제집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같은 교재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세부적인 판례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설명은 지양하고 중요 포인트, 정답 지문, 오답 포인트를 빠르게 학습하는 핵심 이론이라고 해서 주 1회에 8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이론의 마지막 강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빠르게 이론을 정리한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래 이론 강의만 여기저기서 여러 번 학습을 했었는데 희한하게 나만 좀 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향점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의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론 이렇게 3가지 전부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것만으로 이론을 한다? 아주 버거울 겁니다. 물론 시작을 늦게 하신 분들은 어거지로라도 애초에 시작 자체를 4월 달에 국가직 9급을 준비하시는데 나는 한 11월 달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몰아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핵심 이론과 기출문제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매년 나오긴 하는데 가장 좋은 건 7월 달에 대개강을 정한 것 자체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렇게 이론을 정리했으면 이제 문제 풀어야죠. 가장 중요한 강좌입니다. 진도별 기출. 역시 모든 과목 다 공통되는 강좌인데요. 대부분 기출 문제집을 출판을 다 해서 그 문제집을 토대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생 문제집, 생 기출 문제를 진도별로 안배해서 다들 모든 분들이 다 문제집을 다 보유하고 있을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강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인즉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학술을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이라는 그 직면하에 점수를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어떻게 해법을 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른 강사분들도 이 기출 문제를 강의할 때 가장 많은 노력을 투하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장 많이 끌어올리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필수.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저 아니라도 무조건 학습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도별 기출 문제, 막말로 이론, 기출 문제집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키워도 여러분들 충분히 시험장에 들어가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루틴대로 계속 다른 측면에서 보완을 하고 실력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바, 추가적인 문제풀이 강의는 연도별 기출, 이건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실제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저랑 같이 학습하는 겁니다. 이게 왜 제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기출문제 해설은 실제로 다 하잖아. 합니다. 근데 기출문제 해설 저도 합니다만은 그 실제 문제 기출에서는 굉장히 단시간에 해당 문제에 집중해서 해설을 하고 마칩니다. 시간도 그렇게 오래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강좌로 있는 연도별 기출은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보통 1시간 안쪽으로 한 30분 만에 40문제를 풀어보게 하고요. 그리고 단순한 문제 해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학습했던 내용을 좀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좀 반복하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8회에 걸쳐서 보통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모든 과목에도 공통되는 진도별 문풀이라고 해서, 진도별 기출과 문풀은 어떻게 다르지? 뭐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진도별 기출이라는 건 이름 그대로 기출문제, 문풀은 실제 기출문제를 변형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내서 저희가 만들어냅니다, 문제를. 그래서 기출문제는 학습을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라고 가정하고 약간 약한 부분을 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보충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문제를 만들어서 학습을 하는. 근데 이 진도별 문풀과 동형 모의고사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기출된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반영은 하지만 강사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건 항상 저도 고민인 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박하면 소위 사설 모의고사든 전국 모의고사라고 해서 시중에 다른 학원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습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유인즉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모의고사에서 이상한 거 내던데 이 학원에서 이런 문제 냈어요 라고 저한테 자주 가져옵니다. 문제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인즉 앞서 중요 지문 정답 지문이 있는데 과거 한 25년쯤 전에 지방직마다 별도로 문제를 출제하던 시절에 이상한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몰랐던 건데 별표 치고 막 동그라미 치고 노트에 받아줬고, 굉장히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게 20년 동안 그 이후로 안 나온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신경을 쓴다고 해서 머리를 할애하면 더 중요한 지문, 정답 지문을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문풀이나 모의고사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학습한 걸 확인하고 보완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랑 너무 똑같으면 무익한 과정이 될 거고요. 기출문제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좌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문풀 문제에서 내 점수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실제 결과와 바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네 라고 담담하게 임하시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보통 1월 달에 개설이 되는데요. 진도별 문풀, 진도별로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9까지 9급 시험에 커리큘럼이 맞춰져 있는 바 3월 달에는 동형 모강, 이건 전범위,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동형 모의고사 강의에 앞서 제가 선택이라 그랬죠. 안 해도 된다. 실제로 안 해도 됩니까? 매년 묻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론과 진도별 기출문제 딸딸딸 열심히 보면 합격하는 데 충분합니다. 다만 이 모의고사 중에 딱 하나는 제가 보완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이라는 건 판례가 중요하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법원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신 판례.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판례들이 새롭게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이게 출제위원회 성향마다 좀 다른데요.
최근에는 조금 최신 판례를 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2문제씩 출제를 했습니다. 이런 건 안 보면 못 맞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 판례 중에 중요한 건 당연히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루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동형 모의고사 4회 중에서 마지막 회차를 최신 판례 정리해서 그걸 문제화한 다음 같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앞서 이론 그리고 진도별 기출문제 필수 거기다가 플러스 최신 판례 하루 보완 이게 반드시 하셔야 되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이든 다른 과목이든 뭐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과정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성향이라든지 그 과목별 성취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선택을 안 하죠. 그냥 학원의 커리큘럼에 따라가는 그 강좌마다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가는 게 가장 만만한 선택이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절로 보완이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 특정 과목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안배를 하셔도 된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매년 7월에 개강을 해서 보통 그 다음에 3월까지 모든 과목이 요 커리큘럼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만 오시면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실제 합격하시는 분들의 숫자보다 이런 과정들을 빠짐없이 따라오는 분들의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만큼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다 보면 뭔가 어려움이 많고요. 몸도 다운되고 중간에 처지고 빠지고 또 하루 빠지다 보면 그 다음날 또 빠지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충실히 수행만 하면 경우에 따라서 내가 옛날에 공부는 좀 소질이 없었고 사실 좀 운동도 하고 다른 쪽에 치중을 하면서 살았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 학교 다닐 때 동기들이나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했다고 깝치는 애들이 더 늦게 합격을 하고요. 이 시험 합격이라는 건 뭔가 탁월한 능력, 자질보다 가장 중요한 건 끈기, 묵묵함입니다. 과정만 따라오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절대 녹록하거나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꾸역꾸역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임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강좌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